그 시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시대를 곱씹는 의미는 큰 동력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역사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그럼 우리 역사는 어떤 시대 정신이 지배했던가를 다시 한번 제가 반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역사를 움직였던 그 시대의 동력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대개 한 5가지의 단계로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통일인간 5.0 시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제가 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얘기가 있는데 다 우리 진짜 동의하는 것이 우리 단군의 고조선 시대가 우리의 백천 이 땅을 연 첫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고서 저 얘기를 풀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반출해보니까 이렇게 5가지의 그 시대적 정신이 우리 역사를 끌어왔구나. 첫째는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열고 그때 가장 핵심적인 그 이념을 뭐라자면 통일인간 제세 이화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인간 제세 이화가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건국 이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던 우리 민족들이 어떤 꿈을 갖고 살았냐면 불국정토라는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때는 그 사회, 그 시대의 모든 그 이념들이 막 거기에 상당히 많이 연결돼서 거기와 관련된 문화도, 거기에 관련된 인재도, 거기에 관련된 사상도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가 다시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대적 정신은 뭐냐면 우리 이 조선 땅에 공자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유교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비전과 이념을 가지고 시대가 계속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고 1945년 우리의 일제의 강점기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은 경제 발전 한번 해보자. 민주 한번 시켜보자 하고 정말로 이건 제가 살아온 시대예요. 하나같이 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세계 우리 같은 요 나라의 요 인구수가 세계 10대국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고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볼 수 있듯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선거 많은 나라들이 선망하는 민주화 시대를 열어놨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그 시대를 끌었던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이 시대가 그렇게 이제 변해왔구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준비가 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통일인간 5.0 시대. 왜냐면 우리는 이제는 민주화, 경제 발전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새로운 시대에는 무엇이 핵심이 될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5.0 시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제가 달았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 왜 또 여기다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태에 붙였냐면 이 우리 단국대학교하고 이것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홍익인간 타이틀을 또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단국대학교가 새 정신을 열고 새 날을 펼치는데 이 우리 민족의 핵심적인 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학교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같이 제가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해졌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 대견저 이거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고 지금 상고사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특히 고대 역사를 좀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일제의 식민사관에 너무 지금 현재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지금 서로 역사학자들이나 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서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를 잊어버렸냐면 우리의 이 고조선 시대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걸 이렇게 같이 보면 이렇게 더듬어 보면 환인 그러니까 하늘의 환인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서자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금수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로운 문명의 세대를 열기 위해서 3,000명의 문화 영웅을 끌고 우리나라 땅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하늘로부터 갖고 온 경전이 천부경이고 그 다음에 천병을 설명한 그 경전이 참일신고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핵심적인 사상, 우리 민족의 흔들릴 수 없는 기둥이 홍익인간, 제세이와 제세는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에 맞도록 자꾸 변하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자 해가지고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열었는데 우리는 이건 신화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새로운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고인들 있잖아요. 고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고인들의 40%가 우리 나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렇게 역사학자들 얘기하는 걸 보면 고려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도 다 단군의 제사는 제사 그런 뭐가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발해 이 당시에도 단군의 제사하고 단군의 어떤 뜻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이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고인들 이런 걸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화적 행사와 이런 것들이 있어왔고 이 단군의 사상이 우리 민족에 상당히 깊이 있게 우리 민족의 내재적인 이 생각에 많이 지금 현재 뿌리를 내려서 우리 역사를 끌어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3,000명의 문화영웅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인구를 대보면 상당히 많은 문화영웅들이 내려와서 금수처럼 살아가는 이 세계를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더의 위즈덤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3,000명의 문화영웅이 필요하다. 그 문화영웅을 우리 단국대 캠프에서 한번 키워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시간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일국정토를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뭐 잘 아시지만 예를 들면 나중에 뭐 궁예 이런 사람들은 뭐 미래에 자기 무릎구이다 나와서 얘기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새로운 사상도 많이 도왔지만 그 시대적인 전체적인 그 시대를 이끄는 정신은 불교의 불국정토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 신념이 그 고려시대의 핵심적인 사상이고 신념이고 그 시대를 엮었던 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글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금수 발전을 만들고 편만대정경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름 있는 학자들이 다 대학으로 나왔고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그 통일신라의 그리고 고려시대의 문화와 그런 것들이 꺾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뭐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니니까 조선왕조 시대도 그 시대에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조선왕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확실한 가장 유교의 이상 국가를 만들어보자 하는 비전이 확실히 있었어요. 이 정도전이 있었다고 하는 조선 경국전에 제1편이 정의본이 있네요. 정의본에 무슨 얘기가 써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성인의 대본 큰 본은 성인의 아니 그러니까 성인의 대본은 위래요. 위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성인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치인데요. 위치란 얘기는 무슨 리더라는 얘기예요. 리더가 그 사회를 끌어가는 가장 근본인데 천지의 대덕은 생이래요. 이 천지의 가장 본질은 모든 생명을 키워내는 그 생명력이래요. 그런데 천지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 대덕과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 천자의 손, 다시 말해서 리더의 손을 빌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끌어가는 아니면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한테는 모든 인재들이, 모든 돈들이, 모든 권력들이 그 인재한테 모이는 거고. 왜냐하면 그 리더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그 정신을 펴서 이 많은 민본,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조선 왕조의 이 그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다음에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을 세워서 거기에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불교의 키의 신념과 사상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하는 약속으로 이 네 가지의 이 대문을 만들고 그 중앙에 보신각을 만들어서 신례를 중심으로 계속 이거를 매년 처음 새로운 날이 열릴 때 33번에 종을 쳐가지고 하늘과 땅에 알리고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그 시대의 비전과 그 시대의 국가의 이념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했던 시대가
저는 조선왕조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선왕조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계속 뭐를 고민했냐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상적인, 공자가 얘기했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 주나라라고 하는 이상국가를 이 땅에 실현할까 하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 경제발전 민주화 시대도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경제발전을 시작한 이래 우리 잘 알지만 우리의 경제 규모가 60년 동안 보니까 약 3만 배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세계 어느 민족도, 이 역사상의 어느 민족도 60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경제 규모를 3만 배 성장시킨 민족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어느 민족도 약 4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경제 성장 40% 아니 10%를 계속 유지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이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저력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민족인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있듯이 지금 저희 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살률 1등이나 신문에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 수가 한 10만 6천 명 된다고요. 근데 이라크 전쟁에서 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총 3만 4천 명이 된다고. 그리고 파키스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총 14,000명이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죽었냐면 5년 동안에 계산하면 7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면 현재 전쟁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이게 보니까 오늘도 제가 잠깐 보면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잡을 잡는 겁니까? 헬조선 이제는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이제는 돌아오지 않고 1년에 256명인가 평균 200명 이상이 미국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의 85%가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돼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해도 이제 우리가 태어난 흙수저, 이 은수저, 이 금수저의 이 틀을 우리가 깨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 자살 1등, 이혼율 1등, 범죄율 1등. 제가 또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대개 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 연령대가 10대 후반이래요. 범죄학자들이 전 세계를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범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 세계는 유일하다. 그건 과연 무엇을 얘기죠? 아마 그런 현재 우리 사회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회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시반복, 다시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희망과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까 하는 리세팅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가끔 이렇게 보면 원시반번이다. 브라운대로 하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치도 그랬다며요. 가장 멀리 보고 싶으면
가장 멀리 뒤로 가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비슷한 타이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세팅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리세팅의 전 핵심을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했던 홍익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홍익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K-스프레드라고 썼는데 우리가 K-팝도 있고 그 다음에 K-드라마도 있고 K-푸드도 있고 K-패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누구도 일으키지 못했던 단기간에 3만 배의 경제 규모를 일으켰던 이 민족 안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온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말춤을 추게 만들고 드라마를 보고 울게 했던 그 속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난 그것을 K-정신이라고 나는 우리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 정신을 다시 살려서 이제는 단지 우리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건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을 공유하고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 지구상의 모범국가로 우리가 서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 한국 사람들 하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피해주지 않는 사람, 한국만큼 가장 위대한 로 만들어 보려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신문명의 정신, 새로운 정신을 열어가는 중심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같이 꼭 꿈꿔보자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그런 타이틀을 적어봤습니다. 그럼 왜 홍익인간인가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제 남들에게 물어보고, 이 홍익인간은 저는 생명의 원리다. 요새 지금 한참 모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갖고 있는 옥시인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공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박테리아와도 공존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음식만 봐도 우리는 박테리아라는 생명체와 공존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김치고 그것이 된장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막걸리고 다 이게 그런 박테리아와 공존한 삶을 살았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서양 문물이 오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살균제예요. 다 균을 죽이는 걸로 갖고 있다니까. 이 손치는 거 균 죽이는 거고요. 요새 물티슈도 다 거의 세균을 죽이는 거로 갖고 지금 다 세균을 죽이니 그 세균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세수를 하면서 저한테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 맞다. 왜 무슨 생각이 전율이 오냐면, 나는 내 의가 소화를 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이 신장이 띄워주어서 살고 있구나. 내 간이 독소를 해석해서 살고 있구나. 내 콩팥이 내 피에 있는 것들을 그걸 자꾸 해독해 주어서, 그러니까 이 생명체의 핵심을 주는 거구나. 여기서 하나도 자기 거 그거 먹으려고 하는 게 없이 다 이렇게 모든 장기들이 주고 있더라고요. 주니까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면 이 홍익인간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저는 인간자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나머지가 다 간이에요. 나머지가 다 간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의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널리 이롭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 외의 모든 생명체를 다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흥이다. 그냥 인간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그래서 아까 제가 옥시의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박테리아와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었는데 같이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인데 지금 계속 죽이는 거, 손도 뭐 어디 가면 막 계속 하지 뭐 어디 가든지 지금 다 죽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몰라, 제가 너무 아까 저희 와이프가 얘기했듯이 당신은 전설 따라 고향으로 오시고 쓴다고 같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원심 한번 리세팅하자. 뭐 하자? 우리 단군 수상이 처음 열었던 그 사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보자. 왜 홍익인가? 뭐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나 아님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아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나 아님의 도움 없이는 아마 1초 못 살 거예요. 혹시 자 이해가 안 가는데 풀하고 3번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공기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4%예요. 나머지는 96%가 나 아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밖에 영향을 미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보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나 아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선, 나 아님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자꾸 기여하지 않아선 나 아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 나 아님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텃밭이에요. 이 텃밭이 옥토해야지 내가 살아가지. 여기 잘 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나하고 나 아님인데, 우리 남정일 교수님 이래서 나쁘고 유선 선생님 이래서 나쁘고 다 나쁜 놈이면 이 텃밭이 상당히 나쁜 것이잖아요. 잘 마시잖아요. 그럼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아님을 행복하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왜 홍익인가? 이건 내가 잘 되자 홍익인간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남대글 교수님이 저한테 여기서 전성철이라는 분이 참 강연자라고 좀 들어보라고 제가 그날 저녁에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해본 게, 그 누가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딱 무슨 질문이냐면, 혹시 가장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한 가지 단어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는 참 이 나 아니면 위대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 주면 10개 씁니다. 여러분들 콩 하나 심으면 콩 하나만 나옵니까? 뭐 한 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워놓으면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먼저 지금 안 받아도 나중에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다시 회개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내가 이기려고만 생각하고 내가 많이 가질만을 생각하고 내가 더 높이 가려고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바탕을 무시하고 너무 경제와 이런 데에 우리가 중독돼 있고 매몰돼 있고 연락해. 그래서 나는 나 안에 왜 진짜 빨리빨리 할게요. 그럼 홍익인간은 어떻게 홍익인간 하면 어떻게 되나? 강의들은 물론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여기 뭐 우리 여기 성남시에 그 김밥집까지 다 합하면 식당이 10,000개가 됩니다. 이 10,000개 중에 가장 매출이 가장 많은 데가 이게 뿅해전설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뿅해전설의 그 홍보부장인데 근데 저한테 별로 댓글 안 해주더라고요. 홍보부장인데 이 사장님의 제가 스토리를 듣고 한보치를 해서 3번 갔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하는데 와서 제가 끝내고 이분은 안양공고를 나온 분이에요. 안양공고를 나오고 건설 현장에 가서 그 왜 고가도로 무슨 공사를 하다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몸이 8조각이 났어요. 8조각이 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거의 못 일어나는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뭐 핵심적인 스토리만 하면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데 자기 형이 성남시에 조그만 짬뽕집을 하다가 홀딱 망해. 근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의 이제 움직일만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인수해서 짬뽕집을 하는 짬뽕집을 시작했는데 자기는 옛날에 한번 뭘 했냐면 공무원 구급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성남시에 그 공무원이 됐었대요. 근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그 동사무실에 앉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얼굴이 다 이게 사색이 되어 와가지고 자기한테 손을 잡고 자기한테 쌀 한 말만 좀 줄 수 있냐고 우리 식구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러는데 한 말만 줄 수 있냐고 사정하는데 자기가 그걸 못 줬대요. 자기도 돈이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슴에 박혀가지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밥을 시켜 먹여보자는 게 자기 머릿속에 잠재의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다른 사람들을 먹여보자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정신이 훌떡 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짬뽕을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특감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이 짬뽕집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맛있는 짬뽕을 만들어줄까? 근데 아무리 해도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속 고민하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엔 이러다 미치겠다. 근데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미친다는 걸 알면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미치지 않겠다. 근데 정말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맛있는 짬뽕 먹고 신나게 나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짬뽕을 연구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는 게 짬뽕 맛은 있잖아요. 불의 온도하고 이런 게 많이 된대요. 음식이 식재료를 뭐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올해 얼마만큼 늘고 있냐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가 8번 이게 6토막이 나가지고 힘들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들고 있을 때 한 20초나 30초 들고 있으면 오래되는데 자기는 1분 20초.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면 잠을 자면요 이 땀이 나가지고 침대가 다 젖어가지고 팍 젖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짬뽕 몰골 딱 국물을 딱 먹어보니까 뿅 나더래. 그래서 뿅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타이틀 뿅의 전설로 하고 자기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은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 옛날 그걸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자기 집에 와라 해가지고 짬뽕을 계속 만들어 드렸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뿅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뿅에 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성남시의 1만 개의 식당 중에 매출이 1등 약 1년에 한 70% 정도 짬뽕 가능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막 드라마를 어떤 학생들하고 여기도 뭐 분점에서도 갔다 왔는데 이분도 핵심은 혼이 인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보겠다. 맛있는 짬뽕 먹여보겠다 하는 그 신념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아주 양재역에 그 사업을 하게 하는 천억대 부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 좀 만나서 이런 데는 비즈니스 하는 얘기 듣는데요. 이 친구는 비즈니스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두 가지 원칙이 있대요. 하나는 자기는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키려고 해요. 왜냐면 신용이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는 자기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자기와 비즈니스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익이 될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거래해가지고 손해나는 놈하고 장사할 거야. 네? 나하고 거래해가지고 이익 나는 놈하고 장사할 거야. 그럼 뭐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자기하고 만나서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홍익인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한참 돈 빌리기 힘들 때요. 지금은 뭐 은행에 돈 빌리기 쉽지 않은데 돈 빌리기 힘들 때 그 은행에 자기가 있던 양재역에 그 은행의 지점장들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빌리려고 오자마자 막 돈봉투가 자기는 한 번도 돈봉투를 갖고 하기 전이었어요. 자기는 뭘 했냐면 그 지점장이 갈 때 꼭 돈봉투를 갖고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힘을 써서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봉투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지점장들이 갈 때 먼저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점장 오자마자 인사하고 뭐 했던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돈 그동안 한 번도 안 주다가 갈 때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해줘도 고맙다라고 돈 주는 사람 얘기를 꼭 하고 하더래요. 이 사장이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사장이 오늘 꼭 하더라. 그분을 생각하더라. 이 친구의 그러니까 강남에서 자기 애를 가르치는데 학교 초과되면 그 와이프들이 막 치맛바람 때문에 봉투를 막 갖고 가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갖고 가고 다 학년 담임이 끝날 때 내 자식을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꼭 가서 선물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 전교 출신인데 어느 선생님이 그거 받고서 다른 학교로 전근이 갔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 반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걔 전략과처럼. 우리 조상은 우리 그 단군의 우리 시조는 이 정신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건 뭐 제 자랑 같아서 조그맣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도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 올해 회원이 우리 여기서 같이 해서 먼저 뭐를 시작해봤냐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뭐만 고민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전 너무 우리 회의하고 있을 때 너무 제가 너무 큰 쇼크를 먹었는데 뭘 쇼크를 먹었냐면요. 애들한테 이거 토론을 해라. 그리고 니들이 점수 매겨라. 그리고 뭘 하자? 이의교전을 해가지고 가장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제가 학생들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졌냐면 나는 뭐를 기대했냐면 잘하는 조를 애들이 분명히 찍어서 나중에 이렇게 리그전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어디에다가 높은 점수를 주면 가장 못하는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렸어. 나중에 왜 그러냐니까 잘하는 조가 올라가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축구를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정신에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되고 더 나아야 되고 이거에 이렇게 중독되지. 이걸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10만 원씩을 주고 다른 사람들 한번 행복해요. 이게 숙제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을 가장 행복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죠. 학생들이 이번 학기도 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번 학기 이제 1학년 애들한테 했더니 어제 그저께 학생 애들이 2명이 왔어요. 교수님 상인들이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애들한테 또 10만 원을 주고서 그 프로젝트를 시켰더니 8명이 팀이 돼가지고 애들은 뭐를 계획했냐면 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힘이 떨어지니까 힘내라. 그래서 자기들이 프로젝트 타이틀은 힘내라 대한민국. 그래서 힘내라 대한민국 해가지고 카드나 이런 걸 써가지고 막 우리 해당관 앞에서 애들한테 뭘 나눠주려고 하는데 10만 원 갖고 해보려니까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고민을 했대.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힘 한번 바꿨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동아제약에다가 그 애들이 편지를 썼대요. 우리가 이런 숙제 때문에 지금 10만 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좀 도와줄 바카스를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애들은 기대도 않고 그냥 거기다 편지 쓴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학생 대표한테 어디서 이 전화가 두 통이 왔더래요. 그래서 뭐하고 전화를 보니까 동아제약의 마케팅부의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10만 원씩 주고서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그 사람들을 기쁘게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바카스가 힘해가지고 그래서 좀 도와주면은 그걸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바카스가 해당관 앞으로 딱 왔는데 2,000명. 돈을 따서 약 163만 원어치가 딱 와가지고 그 바카스를 들고서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힘내시다 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저한테 한 박스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제가 할 때 그 남재일 교수님 줘가지고 그 바카스를 내가 남재일 교수한테 줘갖고 그랬어요. 뭐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이거를 한다고 했더니 경북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제 얘기를 했더니 송 교수님 저도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한번 하시라고. 한번 못하냐고. 나는 사실은 내 꿈은 전국 대학생들한테 한 번 돈을 싹 뿌려가지고 한 번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기쁨과 희망과 뭐를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꿈이니까 갖다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고서 저한테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큰 이변이거든. 뭐하냐, 얘들은 뭘 했냐면 수의하고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카드를 쓰고 10만 원을 가지고서 선물 사가지고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수의 아저씨가 맨날 왜 불안했거냐 막 하고서 맨날 혼났대.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의 아저씨가 야 너 돈 놀아라 뭐 필요한 거 없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홍인인가 보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삶의 원리인데 그게 우리 단군조서의 저서의 광범위 우리 이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 진정으로 모범된 국가를 살려면 이 원리대로 살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메시지인데 우리가 자꾸 잘못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거꾸로 살고 거예요. 전도 몽상이야. 여러분 거꾸로 살라고 얼마나 힘들어. 그럼 우리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 다시 그거를 요새 보니까 복본이라고 또 누가 요새 인터넷에 뭐 하자?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뭐 하자? 복본하자. 다시 본래로 들어가자. 이게 나무 목자에다가 이 나무 목자에다가 이 밑에 뿌리다가 여기 있으면 분이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쓰면 이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다? 우리 뿌리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홍인인간 했잖아요. 그 얘기에. 자, 제가 했던 그 시간 내가 마칠게요.
시간 1시간 돼 있습니다. 한시간에? 나 그거 못해. 근데 좀 괜찮아요? 예? 들을만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홍익인간을 못하는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오류가 우리 홍익인간을 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 하나는 이건 제가 이게 컴퓨터 알바주고 어떤 학생이 요즘 좀 컴퓨터 만들어줄게 만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오류에 지금 이제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신에 대한 오류, 나에 대한 오류. 이 천부경과 삼일신경에 보면 우리 나는 뭐라고 써있냐면 인내천이라고 써요. 하늘이 곧 나다. 근데 하늘은 창창도 비현이요, 밝은 낮의 하늘도 비현이요, 하늘이 아니요, 현년도 비현이요, 어둡고 어두운 밤도 하늘이 아니요. 하늘이라는 것은 허허공공, 허허하고 공공하되 그 안에 대덕과 대력과 대해가 있다. 그것이 진짜 하늘이다. 그러니 각 니들도, 이건 우리 단군이 한 얘기예요. 니들도 다 뭐다? 하늘이다. 우리 각자 안에 뭐가 있다? 대력과 대해와 대덕이 지금 다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어떤 오류에 빠졌어요? 난 이거 못하는, 난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난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난 저것도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해요. 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늘의 자손이에요. 천소이요. 이 가슴 속에 하나하나가 큰 덕과 큰 힘과 큰 지혜가 지금 다 이제 꿈꾸고 있지만 그거를 스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데서 써요?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힘든데 자꾸 쓰니까 이게 안 터지는 거야. 이게 옳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글귀 중에 하나님은 손수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수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은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come to life야. 하나님이 come to life, 하나님이 생명체로서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 가능성적 존재인데 스스로 안 되는 것, 스스로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터뜨리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전한 큰 오류라고.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 실존에 대한 저는 오류라고 보는데, 그 실존주의의 그 키에케고르의 그 실존주의에 보면 그 세 가지의 실존이 있대요. 하나는 탐미적인 실존. 이 탐미적인 실존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좋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하면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것들만을 자꾸 내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실존인데, 단 하나는 윤리적 실존이에요. 윤리적 실존은 뭐냐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실존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싸움 막. 왜냐면 옳은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옳은 거하고 다 이거 다르잖아.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키에케고르는 종교 중심의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너 이삭을 너의 제물로 바쳐할 때 이분은
합리적 실존과 인류적 실존에 매이지 않고 종교적 실존으로 자기를 자력성에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종교적 실존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듯이 뭐냐면 나는 가세 컴플라이다. 나는 하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고 하늘과 하나 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종교적 실존인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실존에 지금 묶여있냐면 지금 합리적 실존에 지금 묶여서 더 이상의 어떤 실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강의실에 가끔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강의실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제 강의 듣던 학생들 다 들어가지고 그 마슬로의 욕구 5단계를 봐도요. 욕구 5단계를 봐도 이게 이제 가장 밑에가 이제 생존 욕구고 그 다음에는 안전 욕구고 그 다음에는 관계고 그 다음에는 존경 욕구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자아 실현 욕구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있냐면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슬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른대요. 이것이 있다는 걸 잘 모른대.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지를 모른대요. 왜냐면 한 번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듣는 예로 사자가 항상 광야에서 사슴들만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이 고기 맛이 있잖아요. 신라 호텔의 1급 요리사가 그 요리를 하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그냥 똑같이 이 생존 욕구해가지고 맨날 돌아간 것도 막 술 마시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자신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그 참된 기쁨을 보는 남을 도와줘서 그래서 제가 10만 원 교육도 했더니 학생들이 나중에 늘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는 제가 좋은 직장 갖고 애 낳고 차 사서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오늘 지금도 당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의 기쁨을 주니까 내가 더 기뻐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오리에 빠졌니? 여기에 지금 빠져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즐거움도요, 질이 다 달라요. 요 밑에서 오는 즐거움을 우리는 영락적이에요. 욕심을 채우면서 오는 즐거움. 근데 더 올라가면 희락도 있어요. 희락지. 더 올라가면 연락도 있어요. 더 올라가면 극락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이 극락이 있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실존, 윤리적 실존과 합리적 실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로 잘 예를 들면 도감에 든 지유에 대해서 가끔 예로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정보 계속 파묻다가 나중에 파묻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식의 도관에 다 빠져있어. 그런데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야. 지중에 가장 불쌍한 지가 무슨 지예요? 어디든지. 장자의 우야에 보면요. 장자에 보면 사막이 우야가 있잖아요. 사막이 우야 보면은 매미가 막 물으니까 뒤에서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탁 노리는데 그 다음에 뒤에 참새가 이 매미를 잡으려고 탁 노리고 참새 뒤에 이 호수가 이 참새를 잡으려고 노리는데 그 뒤에 과수원 주인이 때리려고 이렇게. 그게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뭐냐면 매미는 자기 이 우는 거에 묶여가지고 다른 데를 못 보고 막 물다가 나중에 죽게 되고 사마귀는 뭐예요?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 주어지는 거 뭐 몇 개가 먹으려고 막 계속 그거만 하다가 나중에 뒤에서 천재가 자기를 즐거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오리에 우리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홍익인간 하자는데 우리 사랑하면 제가 이 디아트 러브 에릭 프롬의 성에 보면은 우리는 인간들은 사랑하는 기술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좀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사랑은 받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알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코가 삐뚤어졌어도 그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랑을 받는 거로 생각하니까,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이 가진 놈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랑을 우리 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 사랑이 이게 시장화가 돼가지고 상품화가 돼가지고 더 돈 많은 가진 놈, 더 잘생긴 놈, 더 나은 놈한테 자꾸 사랑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사랑에 대한 오류예요. 그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뒤로 뒤집어서 진정한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것만 한 가지만 알면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먹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할 때 뭘 주냐? 이 네 가지만 주면 된다고 나왔어요. 하나는 관심을 줘라. 하나는 관심을 줘.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가끔 저기 직장 다니는데 너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을 주고 되게 신경을 하고. 아빠 왜 자꾸 참가해?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관심을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를 주래요. 스스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래요. 세 번째는 존경을 주래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해 주래요. 존귀한 존재로서 자꾸 인정을 해줘요. 네 번째는 알아주래요. 우리는 지이다 나를 알아주는데 무슨 마찬가지 인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주고 알아주기만 해도 그것보다는 존경을 해줘요. 우리 강아지 우리가 항상 관심 주고 알아주고 그러지 말고 강아지를 우리 존중을 잡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식도 있잖아요. 계속 알아주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은 언제 힘을 받냐면 존중할 때 힘을 받는 거예요. 이 오류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서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그 이념으로 다시 복권해야 된대. 복권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거. 했던. 자, 그러면 지금 11시 반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좀 더 홍익인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이 홍익인간을 하려면 요 5가지를 우리 잊지 말자는 얘기를 해주고 이 홍익인간은 빅 마인드,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진정한 홍익인간.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위대한 것은 우리 민족을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의 바운드에 대한 동심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늘짓다 하는데 그 이해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 조직이 나라고 생각해서 이 조직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가 나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이 나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은 우리 전 인류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 마인드 나를 한정할 때 어디로 나라 하냐 홍익인간을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나가 나 아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아님도 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빅마인드. 우리는 사실은 권력이나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나보다 마음 큰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항상 머리 숙이고 있어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어저께도 저한테 전화 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친구가 이 삼촌이 옛날에 이피 썼다고 해갖고 노태우 정권 당시에 뭘 하냐면 합창의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상당히 좀 위대한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하는 건데 우리 친구의 할머니가 이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그저 나물 같은 거 캐가지고 시장에다가 팔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성 장군이 저희 고향에 딱 오면서 어머니한테 딱 오면 어머니한테는 깜짝 놀랍니다. 삼군을 통솔하는 이 합창의장이 왜 어머니보다 지식도 많고 어머니보다 지혜도 많고 어머니보다 돈도 많고 다 많은데 왜 어머니한테 깜짝 놀랍니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 빅마인드. 그 앞에 이 합창의장을 하는 권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도 그냥 복종하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큰 마인드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인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큰 마인드. 그래서 빅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큰 진정 우리가 얘기하는 홍익인간의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홍익인간을 하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반미 감정이 가장 높은 나라들을 순서로 옛날에 먹는 거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그냥 가장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반미 감정입니다. 왜 그래요? 많이 받았는데 미국은 혼인인간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내정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좋으니까 너희들 우리대로 해라니까 자꾸 뭐가 있어요? 이게 뭐거죠? 그러니까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리면 나중에 어떠해요? 우리 씨 뿌려서 놔두면 나중에 커오듯이 이렇게 하늘이 커서 나한테 주게 돼 있는데 가서 왜 안 주냐고 하면 그때부터 뿌거지. 그래서 주대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아.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는 학생들 있는데 제 예를 한 번만 이렇게 들어드리면 제가 옛날에 전임 강사를 받기 전에 천안에 우리 그래서 그때 처음 강의를 했어요. 천안에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하숙집 썼거든요. 그 하숙집에 가서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집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시간 강사예요. 근데 하루는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에 가요. 그 여름방학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에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안 와. 그래서 그 하숙장 아줌마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선생님 안 됐어요. 왜? 그러더니 원래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딸 셋이 있는 집안인데 해가지고 한시는 안 됐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걔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도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시고 누나들 셋이 걔를 가르치는데 근데 누나들도 그런 집안에 있으니까 뭐 주로 공장에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를 고등학교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2학년 반까지 가르쳐도 다 손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르쳐. 그래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1년만 그러면 내가 한번 가르쳐볼까? 그것도 2년인데.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제가 이게 하숙비가 얘 얼마 듭니까? 얼마? 그러면 난 방을 혼자 쓰니까 내 방 집에 방에 와 있거든. 그 다음에 아주머니는 그러면 내가 반값을 좀 더 들 테니까 밥값만 아주머니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밥값만 받고 그 다음에는 내 방에 같이 있고 걔 학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한 학기에 18만인가 한 학기에 18만이면 제가 그때 시간 강사에서 돈 그때가 한 60만 원인가 이렇게 그때 내가 받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18만 원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 학생한테 연락 좀 하시오. 그래서 걔가 왔어. 그래가지고 너 내 방에 있고 내가 18만 원 줄 테니까 학교를 다녀라. 그러니까 걔가 막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런 거 보면 제가 흐뭇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걔가 이제 제 방에 왔어. 제 방에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놈이 철없이 커가지고 제 막 로션도 갖다 주고 그 때문에 세탁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양말 같은 거 빨아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혹시 얘가 안 빨아주나 예?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도와줬는데 이놈이 근데 이놈은 철없이 컸으니까 내 볼펜도 갖다 쓰고 예? 방도 막 청소도 안 하고 아유 그때부터 이제 걔가 얼마나 미워지는지 막 돌아다니는 걸 보고 미운 거야. 그때 제가 아직 사람을 볼 때가 아니고 내가 대가를 거르지 않으면서도 그냥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크게 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집안을 한번 보세요. 집안도 다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들어가서 못했는 거야. 그 다음에 진정한 홍익인간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터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도 한 가지만 먹어요. 박근혜 대통령 다른 거 할 거 없이 시장 가서 어려운 사람 받아주고 옛날에 유영주 여사가 그 해남에인가 거기에 그 문둥이 주는 가가지고 그 문둥이 얼굴이 무너지고 한 그걸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거든. 그거 한 번만 하면 온 국민들이 감동해요. 옛날에 세종대학교 때 신숙주가 앉아서 너무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책을 보는데 세종대왕이 하다가 졸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그 집현전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딱 가가지고 자기의 그 가죽으로 된 게 굴룡포를 신숙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신숙주가 엎드려서 찾아보니까 막 임금의 굴룡포가 다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가슴으로 터치하는.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웃어도 진짜 웃는지 안 웃는지 다.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생각하면 그분이 진심을 했구나 하는 거다. 우리는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슴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홍익인간은 뭐다? 가슴으로 터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5 곱하기 5라고 써놨는데 5 곱하기 5라고 써놨는데 우리 학생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무슨 얘기 들으면 그럴듯한데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만 손해보는 왜 이거 나만 손해봅니까? 다른 애들은 내가 하면 하나도 안 넣는데 근데 진정한 홍익인간은 저는 5 곱하기 5라고 5 곱하기 뭐냐면 우리가 10을 전체로 따졌을 때 전체 합해서 10이 되는 수는 뭐 1 더하기 9는 9잖아요. 근데 1 더하기 9는 10이잖아요. 근데 1 곱하기 9는 9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해보면 5 곱하기 5가 25가 가장 커. 뭔지 알죠? 예? 이해가죠? 네. 이 5 곱하기 5라는 거는 뭐냐면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는 거거든요.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는 방법을 자꾸 찾자는 거예요. 우리 홍익인간을 하려고. 지난번에 우리 리더십 캠프 하는데 요 밑에 보면 스타 족발이 있어요. 스타 족발. 그 스타 족발 사장을 우리 학생들이 와서 섭외해요. 근데 그 스타 족발의 사장이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스타 족발 사장이 다른 데는 다 그만두고 이 스타 족발 사장이 이 족발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이 족발집에 저 국수를 새로 신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잘 안 팔린대요. 다른데 족발집 와서 국수를 안 먹다가. 근데 이걸 어떻게 팔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국수를 이렇게 하고 국수 얘기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때도 국수 하니까 나도 시킬까 이래가지고 슬슬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국수가 이제 하고서 하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모였대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 족발이 그 족발집이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들 줄어드니까 상당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손님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뭘까 해서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의자 2개 갖다 놓고 손님끼리 팔씨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한테는 국수 공짜. 또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표 옛날에 바꾸서 왜 내 표 안 내냐고 싸움하는데 그거 시켜놨더니 그거 구경하느라고 안 들어오는 거야. 표 불러들어오고. 근데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겼대요. 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남자들을 붙여놓으니까 막 남자들 끝까지 이기려고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하다가 한 번은 이 중국 남자인데 막 등치 이런 사람이 했는데 상대방과 내가 팔이 부러져. 그래가지고 그 족발집 사장이 그저 다 물어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여자를 하자. 여자는 좀 이게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막 이게 얼굴 할 때 좀 조심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걸 이게 붙여놨더니 그러고서 그 서빙하는 아줌마 중에 등치가 되게 크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기고서 이 아줌마를 이기는 사람 국수 공짜. 그랬더니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아줌마가 나갈 때 되면 모든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씨름 때문에 막 박수치고 야단하는 거야. 뭐도 좋아요. 식당도 좋고 손님도 좋고 이게 5 곱하기 이게 5.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리더캠프 같이 갔던 학생들이 그 얘기도 직접 강의에 들어가는 거 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는 좀 더 다른 일 해보자 해가지고 제주도 가서 일주일 동안 좀 쉬어보자. 그래가지고 제주도 갔대요. 제주 가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2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제주도에서 입원을. 근데 이 아버지 엄마가 둘 다가 3급 정신지체 장애였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 사람을 똥오줌을 못 누르고 2달 동안 그 사상으로 누워있는데 간호학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었던 식당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식당 서빙하는 아줌마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일주일씩 제주도에 와서 병원에서 일주일씩 와서 간호를 해요. 이 5 곱하기 5는 서로 함께 도움이 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만 도움돼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자꾸 너도 나도 도움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홍익인간은 선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저는 이 선수는 뭐냐? 우리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3가지 분류로 되게 분류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우리 학생들 MT가 그래요. 뒤에 딱 있다가 지켜보고 야, 이 MT 왜 이렇게 안 좋냐? 다음부터 안 와. 이런 사람들은 되게 구경꾼 스타일이에요. 나중에 잘하면 뭐 박수 치고 하다가 못하면 뭐 신경을 해요. 이런 사람들 되게 구경꾼 스타일이에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거기서 그 팀이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몸으로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몸으로 뛰어서 무엇을 자꾸 변화시키는데 많은 비난과 힘듦과 장애와 이런 것들을 부딪히지만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고 해서 궁극적으로 그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자기가 하는 조직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과로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보시키고 이 사람들이 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홍익인간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선수로 살아가는 게 홍익인간 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보면 되더라고요. 이 선수로 살아가보면 하다 보면 뭐예요? 항상 장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안 될 것이라고 꼬집고 하는데 하다 보면요
우리 뭐 윤순영 여기 계시지만 난 우리 윤순영도 선수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CS를 하려고 천안에 딱 내려갔더니 처음 회의하러 갔더니요. 천안에 있는 교수들, 주공 선생님들이 당신 왜 왔어? 너무너무 싸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임정아 그 차장이 저한테 쫓아오면서 거의 눈에 눈물 그으면서 교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있다? 장애 가만히 앉았으면 장애 없잖아요.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야?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걱정이 많아. 계속 지금 3년간 했거든요. 지금 각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감목하고 그걸 쫓아오더라고요. 이 선수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진정 제가 보기에는 흥행이라는 생각해요. 이제 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저 마지막으로 결론을 저는 홍익인간은 거북이가 되자로 제 강의를 결론을 내놓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모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게임에 대한 저는 상당히 좋아해요. 거기서 보면 토끼와 거북이는 도저히 게임에서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게임 자체로 보면은 완전히 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거북이는 그 게임에 과감 없이 도전해요. 도전을 하는데 계속 하면 토끼가 뛰어나가요. 그런데 거북이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누구와 싸워요? 자기와 싸워요. 자기와 싸워요.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이 조직이 부대한 조직은 항상 자기와 경쟁해서 자기를 이기고 좀 더 좋은 제품, 좀 더 나은 것,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기한 조직. 그래서 이 거북이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자기와 경쟁해서 이겨냅니다. 난 우리 대한민국은 거북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북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전쟁이 폐해되고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작동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많은 토끼들과 경쟁할 때 누구도 대한민국이 그런 토끼들을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거북이처럼 스스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60년 만에 경제 규모를 아까 얘기했듯이 3만 배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토끼와의 거북이의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정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야 그럼 다음에 게임 하자면 토끼하고 게임 하자면 토끼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거북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게임을 안 해야 된다.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 근데 답은 뭐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네가 이제는 산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산으로. 보면 자기의 강점을 뭐시켜요? 극대화시켜가지고 게임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거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북이 정신이 다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하고 가까운 분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 발전소를 전 세계에다 세일하나 더 많은 분입니다. 옛날에 UA인가 거기에 그를 가서 직접 세일을 담당자가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하도 친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그분 뭐 아들이 결혼한 거 저거 줄여달라고 줄여줬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분인데 그저께 엊그제에 중국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원전 수출과 관련돼가지고 중국을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요.
세계의 원전 기술,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다른 5나라예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게임에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전을 지금 30기를 갖고 있대요. 네? 60년간 개발한 게 지금 30기인데 중국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원전을 지금 개발하는 게 30개예요. 앞으로 2030년 동안 150개를 원전을 지금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서 1년에 30개씩 만들어간대요. 그런데 이미 중국이 독일, 미국, 한국의 모든 장점을 다 갖다가 자기 기술화 시켜가지고 가서 하려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한테 전 세계로 우리나라의 원전을 세일하라고 막 이집트 이런 데 다 돌아다니고 막 아랍 다 돌아다니고 아프리카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난 무엇을 해야 돼? 고민하다가 머릿속에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 아주 제로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동전 하나 가지고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을 세계로 1등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 우리가 나라가 원전을 개발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꿈만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낸 스토리가 있다. 그 경험이 있다. 지금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어려운 걸 뚫고 돌아왔던 그 경험, 그 스토리, 자기들한테는 높은 기술, 좋은 기술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들의 안 된다는 것에 생각을 펼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도 원전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꿈과 가능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요구하니까 우리는 갖다 그거 바르면 되겠다. 김우종 사장이 자기는 무조건 4%만 가능하면 도전했다고. 왜냐면 10% 이상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4% 이상만 가능성을 무조건 도전했대. 그래서 우리도 다시 거북이가 되지.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그 어려움을 뚫고서 만들어냈던 그 기적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를 그냥 그대로 잘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나라들한테 가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아마 중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보다는 우리의 스토리가 더 감동적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살아있고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것을 더 선호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홍익인간 하는 거기가 되자는 얘기는 다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한강의 기적을 비롯했던 우리의 민족의 이 혼과 정신을 다시 살려가지고 홍익인간하는 마인드로 다시 체인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스토리와 그 아픔과 어려웠던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려서 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이 글을 보고서 같이 쫓아와서 같이 다 같이 행복한 홍익인간 제4유화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중심국가가 우리가 되겠다는 그 비전과 꿈이 되면 홍익인간의 원정동 시대야말로 우리 시대가 되지 않겠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연을 테마를 잡았고, 제가 처음 하는 이 강연 사실은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잘 들어주시고 경례해 주셔서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